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특정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이 범위의 변동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 축적 과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움직임에 앞서 발생합니다. 매우 심각한 주간 타임프레임이 여전히 상승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움직임이 더 높은 확률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시한 모든 목표, 즉 8만 달러, 9만 달러에 대한 언급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중기 포지션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텔레그램 채널에서 보여주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기서 모든 것이 여전히 합니다. 저는 현재 해외 3분기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10월, 11월, 12월이 곧 시작됩니다. 불과 10일 후에 9월이 끝나는데 역사적으로 약한 달입니다. 10월이 시작되고 그 다음은 선거입니다. 암호화폐는 항상 잘 지내왔으며 특히 11월과 12월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즉, 롱 포지션이 완전히 이익으로 청산되었습니다. 53,900포인트에서 진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텔레그램 채널에 있었습니다. 즉, 버블 사이즈의 거래량을 고려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으며 21%의 수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출구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리미트 오더를 설정했습니다. 즉, 위쪽에서 숏 포지션은 63,900이고 아래쪽에서 롱 포지션은 59,650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른바 악어의 200 경계입니다. 즉, 50, 100, 200의 이동 평균을 사용한 자신의 트리플입니다. 여기서 반대 리미트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는 만약 첫 번째 리미트가 롱 포지션에서 작동한다면 테이크는 유일하게 존재하며 여기서 숏으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을 취할 경우 유일하게 존재하며 여기서 롱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의 스톱과 롱 포지션의 스톱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횡보가 계속되는 동안 제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에서는 롱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상승세인 줄을 고려하여 롱 포지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톱은 정확히 트리거 조건에 해당합니다. 위쪽은 빨간 선 위에 1일 캔들 고정이고 아래쪽은 빨간 선 아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표준 대기 주문의 양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이중 주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상황이 시작된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3세계에서 어떤 붕괴가 발생하거나 다른 일이 시작된다면 두 개의 더블 사이즈 리미터 오더를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 표준 용량이 있고 나는 보라색을 가지고 있으며 더블 사이즈는 파란색입니다. 53,900은 더블 사이즈였습니다. 1일 타임 프레임에 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는 파벌의 발표를 잘 소화했습니다. 즉, 여기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상태가 나쁘지 않으며 피크를 기준으로 한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이 수준은 지지선이며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서 3위 위에 고정되어 있고 4시간 차트의 주요 이동 평균 위에도 있으며 주간 R3 피벗 위에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있으며 트렌드 라인 위에도 있고 여기서도 트렌드 지속을 위한 디디가 있습니다. 대략 64,500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에 따라 이는 어떤 다이버전스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다이버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통합입니다. 이것은 통합이지만 상승하는 박스권 내에서의 통합입니다. 즉, 이것을 다이버전스에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외부 요인에 따라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으며 여기서 다이버전스와 구매가 줄어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요, 어렵고 다이버전스에 맞지 않습니다. 다이버전스란 첫 번째 피크가 있고 두 번째 피크가 있으며 이렇게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버전스이고 이것은 단순히 상승하는 박스권 내에서의 통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체 일일 범위를 고려하여 위아래로 주문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블록체인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게 뭔지 알아볼까요? 블록체인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구매 가격 그림이 매우 흥미롭게 보입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한 달 이내에 구매한 보유자들입니다. 이것은 대략 1주에서 1개월 사이의 모든 지갑입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구매가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분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미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해되었었으며 하프닝 이후로는 결코 없었습니다. 할빙 이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의 통합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모든 일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스팟 ETF에서 유입된 자금이 바로 이 사이클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의 양이 게임의 규칙을 조금 바꿨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였는지, 그리고 모든 단기 투자자들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정말로 모두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특히 할팅 이후로요. 한 번, 아니, 여기서부터 세야 한다면 적이 있어요. 1, 3, 4, 6, 7, 8, 9, 10, 11, 12, 13번우리는 하나의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렌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일간 타임프레임 내에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박스권 5만에서 7만 달러 범위 내에서. 하지만 이것은 하락하는 박스권입니다. 우리는 13번에 걸쳐 단기 투자자들을 처치하고 그들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시장이 정화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처럼 펀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펀딩이 순수하게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50% 이상의 경우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추세에서 이러한 상태는 바닥 형성과 이후 주요 추세의 지속, 이 경우 주간 상승 추세에 선행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MAV라는 소유의 지표가 있습니다. 즉 시장 가치, 마켓 배류를 실현 가치, 리얼라이즈드 배류로 나눈 것입니다. 즉 이는 전체 시장의 매개 변수로 현재 전체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익 또는 손실을 나타냅니다. 어떤 오류나 조건 없이, 즉 단기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 또는 사토시의 비트코인이나 블랙록의 비트코인과 같은 구분 없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파란 선의 상태, 즉 균형선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간 동안의 평균선으로 모든 시간의 평균은 누적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살펴보면 바로 이 평균선이 항상 지지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지지선이었고 하락장에서는 저항선이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즉, 2021년의 지지선, 중국의 금지 조치, 그리고 현재의 지지선, 현재의 횡보세 하락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곰장어가 시작된 후 저항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을 보면 여기서 이미 저항이 있었습니다. 더 이전으로 가서 살펴보면 모든 곳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즉, 2016년에도 이 라인의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라인에 가까운 모든 것은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약세 시장에서 저항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평균 엠버브는 약 0.88로 이는 88%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8.88%의 수익으로 이는 여전히 모든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0.00달러의 가격으로 채굴된 손실된 비트코인도 포함됩니다. 그는 누적 평균을 0.88달러로 평균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횡보장에서 2번, 심지어 3번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엠버브이나 전체 시스템의 평균 수익 손실이 아닌 수익을 보고 있는 공급량에 대한 매우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즉, 현재 74%에 해당하는 누적 평균이 있습니다. 74에서 75%입니다. 즉, 현재 전체 공급의 약 3분의 2가 누적 평균 기준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테스트했습니다.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즉, 각도가 조금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21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약세 시장에서의 저항이 있으며 현재의 횡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번 테스트했습니다. 2016년에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누적 평균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는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엠버브의 경우 위와 아래에 하나의 표준 편차가 위쪽에는 플러스, 아래쪽에는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플러스 하나와 마이너스 하나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단은 글로벌 저항 수준이고 하단은 글로벌 지원 수준입니다. 우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진입 지점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판매 포인트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시장에서는 종종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토캐스틱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열어본다면 스토캐스틱처럼요.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모든 포지션을 한 번에 닫지 않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하단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게 발생합니다.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훨씬 덜 자주 가격을 때립니다. 예를 들어 2번 가격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때리고 여기서도 가격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위쪽에서는 가격이 강세 시장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는 전반적으로 시장 평균을 보여줍니다. 엠버러브와 수익을 보고 있는 공급량 모두에서 평균 라인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강세 시장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이전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제가 있었던 것이고 이전의 저점은 48에서 5만 달러 정도였으며 8월 5일에 해당했습니다. 글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면 2019년의 상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 우리는 아마도 이 선들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곳이 저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40까지 어쩌면 30대 중반까지 구멍을 메우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옵션에 더 기울고 있으며 특히 올해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면서 통합 이후에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력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이 지배력을 보면 이제 알테라를 매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 도미넌스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도미넌스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이 추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 타임 프레임입니다. 즉, 여기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감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다이버전스에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상승 추세에서의 통합에 더 가깝지만 제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비트코인 가격 예시로 보여준 그 4시간 차트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갓 피크가 연속적이지만 강한 피크나 강한 신호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거의 닫힌 주요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여기서 닫을 수 있고 주요 저항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거울 수준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배력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70, 80으로 가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로요. 이게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저와 함께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입니다.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진입점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시장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영상을 촬영하겠지만 우선 항상 텔레그램 채널에 먼저 올립니다. 해당 채널의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모두 안녕. 아니, 무슨 주말이야.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 횡보장 때문에 모든 차트가 다 엉망이 되었어. 가끔은 내가 어떤 날에 살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려.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금요일이 되길 바래. 그리고 그 다음의 주말도. 그럼 모두 안녕.